이제 우리 김선희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게 된 인연이 바로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뭐냐면 2013년에 청주 이제 국제 공예 비엔날레,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전시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글을 여기 이제 써놨는데, 여기에 이제 컬렉션은 항공대학교의 이제 교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당시에 이제 총감독인 총감독에게 이제 제가 이걸 소개를 했거든요. 소개를 해가지고 이 전시가 이루어진 건데, 저는 이제 이 해주백자를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이게 해주의 민화다. 해주가 여러분 아시죠? 황해도 해죠. 그러니까 북한의 민화예요. 황해남도. 황해남도.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강렬한 그런 작품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연히 이제 우리 김선희 선생님이 울산에 있는 어느 이제 교보문고에서 롯데백화점의 교보문고가 처음 오픈했을 때, 네. 저는 서점을 잘 다니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가 가니까 책꽂이에 2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주 사투리도 있고 울산 사투리도 있으니까 좀 감안해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이 2권을 사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또 이 드로잉을, 여기에 있는 드로잉을 한 100개 넘어요. 이걸 다 하면서 이 작품을 쭉, 첫 번째가 해주 도자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작품하고 진행하고 있고, 저 큰 저것도 해주 도자기입니다. 그러고 저 잉어라고도 하고 소갈이라고도 하는데, 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잉어로 보면은 잉어고 소갈이로 보면 소갈이고, 원래는 소갈이라고. 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세요. 그럴게요. 책 사게 된 동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주백자를 어떤 제가 쓴 하여튼 이 글이 실린 도록인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10년을 매일 내 자는 옆에 두고 이거 달달달달 애우시고, 하나는 이제 이걸 하나 분해를 해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해체해서 보관하려고 스크랩 이렇게 해놓고. 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다 하신 거예요. 이 도록에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을 보고,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스케치, 이 드로잉이 아주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또 넘버링을 하셨어요. 책에다가, 원래 이제 책에는 넘버링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은, 선생님의 이제 드로잉 솜씨, 선의 이제 필력이죠. 필력이 아주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로잉이 이제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드로잉 거리라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별명으로 드로잉 거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작품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드로잉을 통해서 선으로 이거를 이제 한번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걸 갖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이제 화폭에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선생님께 여쭤볼 거는 뭐냐면은, 과연 선생님에게 있어서 드로잉은 뭐냐, 선은 뭐냐, 왜 이렇게 이 드로잉을 중요시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선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8세 때,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공교롭게도 경주시 월성군 내 교수님이 경주 교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그래 할 때 시군의 실기대회가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 그림이 아직 기억에 나는 게 기하집이었어요. 기하집을 크게 선을 그때 크레파스를 했기 때문에 세게, 다른 학생들은 뭐 기하집 그리면은 전부 다 검정색 선으로 해서 그냥 기하 모양만 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선을 하고 거기에 기하를
알록달록하게 크레파스에 있는 20몇 가지 색을 그대로 다 옮겨가 큰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선에 대한 걸 그림 그리는 사람 무조건 선이 중요하다. 8세 때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여행 나오면은 드로잉을 안 해도 집에서도 항상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선이 있어야 색깔도 있고 또 색깔이 있어야 또 선도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을 아주 내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그 드로잉 북이 지금 몇 권이나 되시죠? 드로잉 한 게 스케치북이 손바닥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2절지까지 4절지까지 하면 한 3,000장 넘어요. 네. 3,000장?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우리 경주 제 작업실에 와서 보고 가셨고 그냥 이런 선이 아니고 누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드 크로키를 해서 누드부터 그냥 수상화선 뭐 도자기선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드로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드 크로키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한 달에 2번씩. 근데 누드 크로키가 이게 선 연습하는데 아우, 도움이 중요하죠. 돼? 어떤 점이 도움이 돼? 빨리. 그래 한눈에 보고 예쁘게 선을 예쁘게 다듬는 게 아니고 순간에 보고 몇 초 만에 그 선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교수님이 아까 조금 놀라시는데 한 선에 뒤에 보면은 연필선이 한 선에 단숨에 한 꼭 선으로 인체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 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우리 관장님이 이 전시를 좀 한번 와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 바로 다음 날 왔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보내줄 때는 이제 그 작은 이미지를 하니까 그냥 도자기 그림 그리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이제 가장 핵심은 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저 뒤에 보니까 또 드로잉골이라고 또 책이 조그만 책자가 있어가지고 또 그걸 제가 이제 집에서 읽어보니까 모든 하여튼 그림은 드로잉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화폭에 옮겼는데 그래서 아까 여쭤봤어요. 그냥 바로 직접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을 보고 이렇게 그리시질 않고 꼭 드로잉을 통해서 먼저 이거를 대상이 1이고 예. 책이 1이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선으로 사비연필이든 볼펜이든 색연필이든 손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 작업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이 1차, 2차 과정을 이게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만의 세계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 선생님만의? 예, 작가라는 거는 남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만의 세계, 내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색깔보다도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단 선으로 먼저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옮긴다고 했는데 또 이거를 단숨에 한 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또 천천히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쁘게 꾸미게 되니까 그 순간의 감정이 여기에 보이려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한 손에 해야만이 내 감정이 순간에 몇 초 만에 안 그러면 뭐 몇 분 만에 들어간다고 그거는 내 혼자 결정 내린 나의 그 그림 스타일. 사실 또 이제 경주에 계시는 이제 그 박대성 화백이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오전 내내는 서예를 하세요. 우리 서예가는 아닌데 왜냐하면 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선생님 작품을 하시는데 선생님도 보면은 드로잉을 지금도 계속 크로키도 이렇게 이제 누드 크로키죠. 누드 크로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동세나 뭐 이런 거죠. 네네네. 운동하고 동세하고 움직임을 순간에 포착해서 선이 다 시간에 움직임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동물하고 인간은 동물하고 인간은 무조건 동세와 운동감.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자연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다 일어나가 해도 되고 예쁘게 꾸며도 되고 뭐 사진 보고도 해도 요즘은 젊은 작가들 빔으로 쏘갖고도 해도 되고 저는 그것도 예술이지만 제가 배울 때는 그냥 손으로 해서 옛날 방식이죠. 내 선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걸 제 주관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선이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선생님 작품에서
이해하는데 이 선 드로잉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신석기 시대에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전반에 해주 백자 이게 이제 20세기 전반의 도자기거든요. 까지 우리나라 어떤 도자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그 화폭에 담았는데 이 또 역사라는 거가 또 굉장히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경주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이제 경주에서 30년간 이게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태생의 작가들의 그 숙명적인 게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역사적인 이런 유물을 그리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 박물관 학교가 있었어요. 어린이 학교. 그 선생님이, 교수님도 윤경열 선생님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 그분이 사학자인데 우리나라의 사학자 중에 한 획을 그으시는 윤경열, 이렇게 치면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분한테 처음에 토기부터 그 박물관에 있는 토기부터 그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 자리도 없고 그냥 연필 하나씩 주고 색연필 주면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선을 그려라. 그래서 그게 제일 동기가 돼가 그때 저는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되어서 토기 색깔을 꼭 먼저 해야 되겠다고 꿈을 키워왔는데 지금도 그 윤경열 선생님 그 선 아주 지금도 그 선생님 덕분에 지금 내가 75인데 8세 때부터 지금까지 선으로만 그냥 집에서 그냥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 그러면 저 스님이 지금 이제 그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이제 그 미술교육과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위고사를 경북에서 보고 저는 서울이 싫더라고. 고향이 경주라서 그런지 그래가 경북에 첫 발령을 받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경주 선덕 여자 중상업 고등학교 그때는 미술 교사가 별로 없었어요. 실기 교사가 있었는데 거기 그 교장 선생님이 연락을 와가지고 그러면서 경주에 살면서 각 그 토기를 그때부터 드로잉을 많이 했죠. 그 토기 그린 계기가 경주에 그 근무하면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좀 신라토기잖아요. 약간 이제 회색. 지금 보면 이제 그 선으로 해가지고 문의를 냈는데 음각으로. 파서 말하기 전에 파서 그 위에 물감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그 신라토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라토기의 매력, 선생님 생각하는 신라토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주의 색깔이죠. 아, 경주의 색깔? 경주 토기는 무조건 회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토기는 서울의 암사동에 가면은 그 암사동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토기가 있어요. 전국에 다 흑색 토기인데 오로지 경주는 저기 회색 토기인데 양반들이 그 왕들이 안 그래 부잣집에서 처음에 그거 뭐야 오리 술잔 있죠. 경주 가면 술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긴 거. 그 술잔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고급진 신라토기. 이게 이제 온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토기는 한 800도. 뭐 이제 여기 요것도 토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이에요. 이건 한 1000도 이제 전후로 굽는 거고 또 하얀 거는 이제 한 1300도.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이 그릇의 도자기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럼 지금 이 배경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 고래 안각화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보니까 이게 울긋불긋하게 색점이 있어요. 그 나만의 색깔이죠. 원래 방구대 가면은 무채색인데 똑같이 작가가 여러분들도 작가님도 계시겠지만 작가가 그대로 하면은 못 사도 작품이 인정이 돼요. 미나도 그렇고 못 산데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작가를 하면은 남이 따라하지 않는 나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색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색점을 넣은 선생님만의. 예, 저 토기도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호몰파스 색연필로 색깔을 넣었거든요. 저긴 아예 그냥 돌을 거기다가 붙여놓으셨네. 예, 땅이라는 느낌 나게끔. 그럼 요게 그 재료는 지금 뭘 쓰신 거예요? 아, 저 처음에는 저기 흙 있죠, 흙. 황토흙을 원래는 작가가 자기만의 그 재료는 오픈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비밀, 영업 비밀. 교수님이 물으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걸 체에 쳐서 테라코타로 불에 구웠어요. 저기 한 25년 전에 그래가 구워가지고 그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 모래 같은 것도 있고 고르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유화하고 아크릴이 나와가지고 아크릴하고 본드를 쓰면 안 돼요. 본드는 화학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젤 스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운. 그것도 조금 사용하고 나중에는. 그래 지금 20년 돼도 색깔이 그대로예요. 안 변하고. 왜냐하면은 화학용품 안 쓰고 뒤에는 캔버스예요. 캔버스를 해야만이 숨을 쉬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저는 캔버스 위에 합니다. 딴 저 하나는 나무에 했는데 약간 휘어지는 느낌이 나요. 판넬은. 근데 이게 접착이 어떻게 가능하죠? 접착제를 쓰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 노하우지. 물감하고 그 배합은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이거 이렇게 손맛이 가야 됩니다. 그냥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이게 마티리얼을 그래서 약간 한 반입체적인 느낌. 이 책을 보더라도 유일하게 저기 소가리는 거의 한 80% 비슷하게 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책을 보더라도 저기 수영부들은 그림인데 입체적으로 했거든요. 제 작품들이 입체적인 게 특징이 저 전시장에서 보니까 조명을 때리면은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여요. 조금 이따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기 세 점 다. 왼쪽에서 보는 거 하고 가운데서 보는 거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이 빛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제 작품은 그때 이제 입체적으로 많이 해요. 저쪽에도 저 난하고 국화 있는 거, 저것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양각으로 하고도 음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첫 번째 스님 작품의 이제 특징은 이제 드로잉, 선. 예, 선. 아주 그냥 생동감이 있고 약간 질박한 듯한 그런 원시성도 있는 그런 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마티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티에르는 하여튼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걸 도자기 안 하고 추상화로 해도 돼요.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큰 그 자산이니까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100번 얘기도 안 되고 집에 가서 그림 하고 싶은 지금 선생님들은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가서 수첩 조그만한 데부터 전부터 찍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애들 수업할 때 첫 시간에 무슨 수업을 했느냐 하면 미술 수업에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사람도 되고 집도 되고 나무도 되고 형태가 된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몬드리안 작품 보면은 처음에 몬드리안이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그걸 내가 첫 수업을 했는데 나무를 그려요. 나무를 그리다 보면 맨 끝에는 그 지금 왜 몬드리안 뭐 네모 창문처럼 반듯반듯하죠. 그 원조는 나무 가지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무 가지를 여러 번 안 했으면은 몬드리안 각진 창문 같은 그게 절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은 몬드리안도 제일 출발이 나무 가지 선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선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이게 마테리얼로 약간 하여튼 입체감을 주는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역사성인데, 역사성인데 스님이
이 그 역사적인 도자기에서 선택한 거 보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 이제 도자기 그림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자기 그림 유행 달 항아리가. 네, 맞아요. 그 선택한 것들은 대부분 달 항아리예요. 근데 달 항아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그 추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워놓은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추상성인데 이거를 이제 작가들이 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작가들이 얻었죠. 한 3, 4천 명이 달 항아리 한대요. 3, 4천 명. 예, 처음에는 2천 명이었는데 네. 아트페어가 제가 처음 아트페어 했을 때는 제가 깨지지 않는 도자기로 처음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해가 요즘 아트페어 안 해요. 저는 참여를 안 해요. 좋은 거죠 뭐. 그 다랑아리로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최영욱. 최영욱도 있고 또 그 강익중. 예, 강익중. 강익중 예, 씨도 있고 하여튼 여러 작가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스님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또는 현대적인 느낌의 어떤 다랑아리를 선택을 안 하고 이런 어떤 구상적인 이미지가 있는 또는 이런 패턴이 있는 이러한 이제 도자기를 선택했잖아요. 네. 뭐 그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나만의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네. 나만의 기법과 우리나라에서 내 혼자 최초로 할 수 있는 걸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작품하면서. 그래서 동장군도 그렇게 했고 저기 요즘은 저 흑유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자기를 사용 안 했거든요. 자개 붙인 느낌. 그래 남이 안 하는 그런 걸 제가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내 자신하고 약속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양하게 남이 안 하는 도자기 이미지를 예. 남이 안 하는 하셨다. 네네네. 그러면서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역사성과 창의성과 또 독특한. 네. 근데 아트페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도 아트페어 많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66번, 7번. 66번? 예. 개인전은 36평, 요번에 한번 37번. 그럼 아트페어에서 어떤 전시가 좀 인상 깊으셨어요? 싱가포르 그때 가가 갤러리로 나갔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가가 갤러리로 나갔는데 20 곱하기 20 저기 보면은 가로 세로 20 곱하기 20 도로같이 생겼죠. 갈색에. 저 사이즈로 해가지고 한 가방을 16점을 갔는데 3일 만에 솔드아웃하고 그래서 한 오후쯤 되는 건가요? 저거 예. 근데 4호 안쪽으로는 뭐 1호다 2호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리는 거는 뭐 호당 뭐 호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저기에 10호 20호 들어가는 시간과 물감과 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호수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인사동의 가가 갤러리에서 싱가포르 전시하고 마이애미 아트페어. 마이애미는 막 줄서가 구경을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처음 보는 동양인 작품이라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조금 일본적인 작품에 성향이 있다고 일본에서도 하여튼 판매는 소품 같은 거는 요즘 안 하지. 그때는 한창 할 때는 거의 솔드아웃 하고. 이거 가가 갤러리에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다랑아리 했던 분 최영욱. 네, 최영욱 님도 거기서 전시를 하셨죠. 하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한 점도 못 팔았는데 마이애미 가서 하여튼 평론도 잘 받고 그림도 달리니까 독특하게 해서 그때부터 떴는데 지금은 엄청 떴죠. 예. 지금은 엄청 유명하죠. 엄청 떴죠. 근데 그럼 이제 아트페어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작가들 위해서? 부딪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초대받으면 더 좋고. 근데 저는 요즘은 이제 아트페어 안 하시고. 나이도 있고, 작품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제가 집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또 갑자기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가 전시하게 됐고 우리 대표님은 저 작업실에 3번쯤 오셨어요.
와가지고 드로잉 했는 양도 많이 보시고 이 토기 작품도 보시고 그냥 청아백자도 보시고 그러고 인체도 제가 그때 오메 성수동에 있을 때 가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높이 1m 60하고 가로 6m 짜리 한쪽 벽을 드로잉을 했었어요. 그래가 저 책이 나왔고 인체도 좋아해갖고 인체도 엄청 하고 그다음 이 무채색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색깔이 있는 거 하고 싶을 때는 컬러풀한 닭. 제 이름 치면은 컬러풀한 닭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치면은 컬러풀한 닭, 입체적인 닭 그림도 하고 있습니다. 요 개인전도 했고. 예. 닭 그림이 전에 그 행복이 가득한 예, 표지. 예. 집에 그 표지로 나왔죠. 예. 네. 그 오메 갤러리 인사동에 할 때 개관 기념전을 제가 했거든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대표님도 그냥 인연이 아니고 제가 그 코엑스 소아프 아트페어 하는데 제 작품을 구매하면서 인연이 됐었어요. 그 제 작품을 도자기 작품 청아백자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래가 하고 또 내가 닭그림 있다 해서 집에 오셔가 닭그림을 보시고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그래 입체적인 닭도 아주 두껍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전 할 때 어떻게 또 대표님 노력을 하셔갖고 행복이 가득한 집 표지 나오게 됐습니다. 닭띠해에. 예. 네, 닭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또 이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작품을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달라고. 아니 궁금하시면 어떻게 했나 물으면은 하면은 좀 복잡하고. 네, 물으면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선 제가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여러분 그냥 손으로 제가 가르칠게요. 이 책에 나옵니다. 이거 둘 다. 네, 저기 그 해주 도자기. 해주 백자인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해주 백자예요. 예. 저거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장. 예. 그럼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입자가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 물감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저기 두껍게 할수록 물감이 잘 배이려 하면은 캔버스를 뒤집으면 면천이잖아요. 선생님들 다 아시죠? 거기에 해야만이 접착이 잘 돼가지고 저 입자는 캔버스 천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조금 이따 가까이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좀 많아요. 바탕이. 그렇고 보면은 그 때가 묻어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제가 물감으로 때를 다 입혀요. 그래서 제가 지문이 없어요. 그 해외여행 갈 때 엄청 제가 절차가 복잡해요. 지문 없을 정도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때를 입혀요. 때 입히는 것도 그림 그리는 제 과정입니다. 아니, 때 입힌다는 게 무슨 얘기지? 여기다가 물감을 묻혀 손에다 물감을 묻힌다는 건가요? 그냥 묻혀갖고 조선시대 느낌 나는 도자기를 해야죠. 해주 도자기 느낌 나게끔 하려면 때가 묻어야죠. 현대적인 도자기 위에는 하얗잖아요. 1층에 지금 하는 거. 근데 나는 그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뭐 해주 도자기다. 조선시대다. 그런 느낌 나게끔 작품에서 보이도록 제가 때를 입힌 거예요. 이제 그 뭐 장갑 같은 거 끼거나 이런 거 아니요. 손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손이 갈라졌는데 저는 손이 안 성해요. 항상 손이. 그 손때 묻어야만이 조금 더 그 회화성이 있다 그럴까? 그건 제 생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때를 입혀야. 그다음에 여기 또 두 작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거는 왼쪽은 경주에 우리 그 시골 집에 매화가 되게 이렇게 많아요. 매화 나무가. 그러니까 매화 필 때 마당에 나왔는데 밤에 달이 휘황청하고 반대편에는 북두칠성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한 석 달 가까이 저 작업을 했고 너무 좀 심심해서 마르기 전에 일부러 손으로 꾹 눌러 나만의 작품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꾹 상처를 냈어요. 두 군데 보이네요. 예, 두 번째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주병인데 크죠? 이만큼 큰 주병은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했고 저거를 좀 확대하고 병 형태가 다르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것도 매화예요. 그러고 저 가까이서 보면은 바탕이 다들 이렇게
삼비를 붙였나? 그렇게 물어요. 삼비를 붙인 게 아니고 유화물감을 다양하게 저 색깔을 해서 찍었어. 이렇게 팔레트에 삼배천을 이렇게 찍어서 하나씩 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 삼비 붙인 걸로 착시. 그 나중에 고기가 한 바탕을 꼭 보세요. 유화입니다. 바탕은. 여기는 아크릴하고 유화하고 섞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기들 한번 토기에서 토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황토흙. 옹기 항아리. 옹기는 토기이면서 옹기인데 이거는 울산에 가면은 옹기가 유명해요. 유명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옹기는 다 아시죠? 그리고 토기가 왜 밑이 뾰족하냐 하면은 저 토기를 흙에 한 3분의 2 정도나 안 그러면 반 정도 예전에 묻었어. 그러면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을 야채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밑이 항상 다른 데가 박물관에 보시면은 끝이 왜 뾰족하냐 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옹기도 저쪽에는 뚜껑이 있는 옹기가 거의 다 밑이 안 벙벙하잖아, 그죠? 거의 다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 그렇게 또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신라토기는 아까 설명하셨고, 예. 음각으로. 예, 음각으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청화백자. 예, 청화백자. 저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제소를 한 100번 넘게 올렸을 거예요.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다음 나중에 화이트 올리고 때를 묻히고 저기는 옛날 조선시대 이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 그다음에 이제 좀 청화백자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궁실에서 쓴 저 이제 용문이 이제 있잖아요. 용문이. 저 용 도자기가 유명한데 1976년도인가 그때쯤 미국 소도비 경매에서 저걸 40몇 억에 저기 경매에 미국에 있는 도자기예요. 거기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예. 저번에 군자지장 할 때 봤습니다. 그 마야토 옥션에 그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판매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소장하고 싶어가. 그리고 그 옆에 모란도 저기 있죠. 이쪽에 예, 투각인데 위에 투각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 기법으로 했는데 저것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것도 몇 달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쏘가리가 그 옆에 있죠. 쏘가리. 쏘가리. 해주 도자기. 해주 도자기. 두 개다. 그리고 가운데도 해주 도자기는 보면은 꼭 글이 들어가요. 이거는 순형버들 들어가고. 저기는 육개골, 왜 윷 있죠? 6개. 윷놀이 하는 거. 윷놀이 하는 거. 독에 걸려 뭐. 그리고 저거. 똥개걸 뭐 흉. 똥개. 요거 가운데. 그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인데 우연히 내 저 자료를 보게 돼가지고 똑같이는 그릴 수 없어서 창고를 하고 위에 대접에는 물이 강을 해서 오리가 놀고 그 밑에는 가족들이 뭐 명절날 윷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식이나 남편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를 잡으러 오고 그러고 개구장이들은 그 나무에 그네도 하고 뛰고 또 딱지도 치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설 명절 지금 요즘 분위기로 제가 그렸거든요. 그러고 저 팽이도 하고 팽이 하듯이 어린애들이 밑에 팽이도 하고 백호라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백호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청화백자. 청화백자 철화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청화. 철하고 포함되죠. 그래 갈색이 들어가지. 저거는 수석에 그 페랭이 꽃하고 난하고 그리고 독수리하고 저거는 술병이에요. 술병인데 옛날 양반들이 허리에 저기 원래는 요만해요. 미술관 가면 요만한데 똑같이는 할 수 없잖아. 김선희만의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백호도 해도 되고 저거는 20호 사이즈인데 그렇게 했고 20호 하니까 집에 걸어두니까 조금 부담이 덜 돼요. 편안하고 이런 거는 집에 걸어두니까 엄청 부담이 되고 그래서 20호 하고 그 옆에는 그 모란 대접
대전 옆에 쬐끄만 거. 저 오늘 내가 갖다 걸었어. 예. 예. 저는 그 양반들 궁에서 그 왕족들이 사용하던 대접은 화려합니다. 하고 그다음 옆에는 박쥐 있는 박쥐는 뭐 의미가 다 아시다시피 복을 상징하죠. 예, 복을 상징하는 거. 그 옆에는 주병, 뭐 국하고 저거는 투각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간송미술관에 있는 예, 있어요. 지금 대구에 그 간송미술관 예, 전시하고 있어요. 있고, 예. 거기는 실제로 보면은 밑이가 빵빵한데 똑같이는 할 수 없어서 내 스타일로 그냥 형태는 그렇게 했고 그림도 조금 달라요. 국화. 저기 조금 이따 감상하실 때 투각은 왼쪽에서 한번 보시고 가운데서도 보시고 하여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색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그 분청사기예요. 예. 분청사기인데. 예. 동장군. 예, 장군. 예. 그러니까 거기는 장군은 우리가 이제 술을 넣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걸 옹기로 만든 거는 이제 똥을 넣기도 해요. 그 출발이 그렇죠. 예. 숙성.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지금 이제 맨 왼쪽은 이제 그 어디 거냐면은 해주 꽃무늬 나와요. 해주보다는 이제 충청도 맞아요. 스타일이죠. 그 공주 학봉리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철화를 저런 식으로 회화적으로 북그림처럼 표현한 거고 또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제 경상도에서 나오는 이남원. 저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남원을 저걸 하셨네요. 이 점을 이렇게 찍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한 건데 그것도 약간 찌그러뜨렸네. 실제보다는. 일부러. 내만의 그 저기 손자고 이렇게 하듯이 찌그러뜨린 게 있고. 아이고 잘 보시고. 천안문들 쭉 있고. 그다음에 이 큰 거는 뭐죠? 큰 것도 지금 이제 저 큰 것도 동장군인데 옆에는 문양이 화려하고 가운데는 모란꽃인데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그 모란꽃은 자식이고 가운데는 여성의 자궁이고 밑에는 대는 남성으로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내가 봤는데 그리고 내가 그리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저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예, 그런 느낌 들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모란은 꽃 중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부귀영화. 왕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귀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미인을 상징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귀영화 상징은 내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책을 봤습니다. 책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책을 보고 바로 백호를 시작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저거는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본에 일제시대 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안 돌려주는 도자기예요. 아니 갖고 왔어요. 저것도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어느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저 작품을 다행이다. 독일의 그 마이센, 마이센이 이제 그 유럽에서 도자기가 처음 시작한 곳인데 거기하고 분청사기전을 하려고 기획을 했다가 돌아왔구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은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저거는 대표적으로 저걸 제가 갖고 와야 됐어요. 저거는 현대적인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도로 같아서 저 작품을 했었어요. 색깔도 황토색이고 도자기 자체가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몇몇 작품을 올렸는데 가장 그 인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저 닭그림 있잖아요. 닭그림 밑에 있는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불렸어요. 저 그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거 그냥 닭그림 밑에 있는 거. 경주도 그렇고 내가 태화강변에 한번 갔는데 울산의 태화강변이 유명해요. 대숲이 많은데 대숲 밑에 저 풀이에요. 풀에 새들이 엄청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바로 집에 와서 작업을 했죠. 새를 조금 입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뚜껑까지. 저것도 감상하실 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보면서 한번 감상하시면 새가 막 나한테 날아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닭은 제가 엄청 많이 그렸는데 저 닭은 밑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수탉이지만 동글동글한 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알, 예. 알 느낌이 나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다산도 되고 풍요도 되고. 그리고 닭은 벼슬이기 때문에 출세, 명예, 뭐 부귀영화, 닭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닭이. 예. 그리고 오른쪽은 흑유, 아까 설명했듯이 금정도자기. 예. 요즘 금정도자기에 빠져가지고 소품하고 해가 밑작업을 한 93점 해놨습니다. 그러다 이 손이 다 망가지고 금정도자기만, 흑유만 또 전시하고 싶어갖고. 그럼 회수도자기 설명하시면 끝나겠다. 예.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 짓고 선생님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작품을 중간중간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토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전반의 그 해주 백자까지를 현대적으로 스님 나름대로 이렇게 재해석한 이런 작품인데 그 재해석한 작품의 묘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선에 있다. 선에. 드로잉이 있고 또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그 평면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얕은 그 부조로 해서 입체감 있게 그리고 또 스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마티에르 질감을 넣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풍부한 느낌의 이런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한테도 정말 5번째 해주기 어려운데 너무 진짜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햇빛자는 저기 하얀색은 다 제소로 하신 거예요? 흙을 구워서 하신 게 아니고 요거는 다 제소를 더 아니. 저기 청아백자는 얇은 거는 제소를 한 100번 넘게 올릴수록 두꺼워져요. 네. 하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물감으로. 근데 두껍게 올리면은 깨져요. 얇게 멀겋게 해서 계속 올려야 돼요. 두꺼우면 깨져요. 요것도 그러면 제소로 하신 거예요? 청아백자? 저는 제소를 밑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물감으로 해서 마르기 전에 이렇게 선 들어갔어요. 저거는 음각. 제소로 올리고 그다음 예. 요 구운 거는 한 개도 없고. 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민한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리고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트페어를 가면은 다들 구워서 부친 줄 알아요. 내가 그걸 노렸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는 여름에 10명, 20명, 20명 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캔버스를 뒤집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고. 본드를 뭘 썼느냐고 막 아니 본드 안 썼다 하면은 이상하대요. 이해를 못한대. 그건 나만의 그 수십 년 동안 해온 노하우인데. 예. 제소 한번 써보세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고화 느낌 나게 저기 때를 붙였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쉽게 고화 처리를 할 때 물감으로 고화를 처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진물이 없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들여서 그렇게 때를 묻히는 해야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네네. 인위적이지 않고. 그러고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손맛이지. 우리 요리도 할 때마다 다르듯이 저 도자기 그 백자는 거의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 명암을 전부 다 손으로. 그러고 장갑 껴도 안 돼요. 다른 물질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내가 장갑도 껴보고 뭐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이 손맛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실 때 이게 지문 저기 안 되시는 거예요? 혼자 한 30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찍어갖고 그건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하지. 이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근데 저희가
저희가 주로 해주 항아리는 조금 이제 큰 사이즈로 크죠, 크죠. 여기 새 작품도 이제 해주 항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즈가 작잖아요. 예, 예. 원래 작은 거예요, 아니면 큰 거를 작게 하신 거예요? 작게 했죠. 큰 거를 작게 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신 분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주 도자기만 해서 개인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보고 싶어갖고 오늘 얘기를 했고, 언젠가는 그때는 큰 데코짜리도 할 거예요. 예. 작게 한 게 잘 팔리잖아요. 그걸 물어보십니까? 30호, 20호, 60호까지는 했어요. 30호 용 사이즈고 옆에 20호. 요거 10호 정도라고 보면 돼. 그 스페인 작품은 특히 이렇게 항아리도 그렇고 어떤 선의 어떤 파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그게 하루아침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이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저희가 막 예쁘게 하거나 그러려고 할 텐데 뭔가 약간 이렇게 예. 그리고 제 도자기를 보면은 좌우가 똑같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 도자기는 똑같잖아요, 좌우가. 대칭이 되는데 저 도자기는 대칭이 하나도 없어요. 기울든지 조금 한쪽이 이렇게 모자라듯이 들어가든지 비정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해요. 네. 나만의, 민화적인 게 아니고 나만의 도자기. 예. 스님만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명한 화가들은 다 그런 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민화 작가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그래. 그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기능이고 대개 보면 이게 힘 있고 아주 질박하고 영어로 하면 굉장히 아주 나이브한 이런 선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 분들은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와가지고 드로잉에 반했다 그랬잖아요. 이 드로잉 자체가 제가 항상 보면은 많은 그 좋은 작가들에서 봤던 그런 힘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 생명력이 느껴지고 또 그런 원시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거꾸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선생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뵌 거죠. 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뭐랄까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다 삐뚤어졌어요. 제 도자기들은 보면은. 일부러 누르고 삐뚤어하고. 장군도 이 귀가 입이 이렇게 왼쪽을 기울이든지 오른쪽을 기울이든지 조금 저쪽 대접도 작은 대접도 일부러 기울게. 하여튼 이제 끝내. 또 질문. 혹시 질문 또 있으세요? 질문. 근데 지금 한 분밖에 질문. 너 질문 받고 싶다. 일어나봐. 그래, 여기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장군감이 어서 서서 한번 얘기해봐. 여기 항아리에 꽃줄기를 어떻게 하고? 매화가 가지가 있어야 꽃이 피잖아, 그지? 그냥 물감으로 나무를 붙인 게 아니야. 물감으로 올리고 또 올리고 한 40-50분 올렸다고 보면 돼. 아까 또 이거 묻더라고. 설명은 내가 다 해줬고. 근데 이제 그 매화 얘기를 제가 잠깐 한번 할게요. 조선시대에서 제일 중요시한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매화예요. 왜냐면은 조선은 이제 유교 국가고 유교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그 이상적인 인물로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성인 군자. 성인 군자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인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군자예요. 근데 이제 군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꽃으로 표현한 게 사군자 아니에요. 그렇지. 매란국주인데 그 중에 사군자 중에서 최고가 매화예요. 그래서 이제 매화라는 건 군자를 상징하고 또 조선시대 내내 가장 많이 그림으로서 또는 저런 이제 문양과 패턴으로 그려진 건데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바뀌냐. 가장 많이 그려지는 게 매화가 아니고 모란이에요. 모란은 북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떤 욕망에 그런 어떤 그런 그 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화에서 모란으로.
그러니까 도덕에서 욕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사족이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모라는 궁중에서 그릇에 밥그릇, 국그릇 전부 다. 이게 그 조선 후기에 와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문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할 겸해서 여기 지금 작가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스님처럼 우리나라 역사적인 유물 또는 문화재를 갖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 알고 있는 그 팁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저는 해라 소리는 그 작가한테 저는 못하고 그 정도의 제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피카소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을 따라하지 말고 나만의 색깔만 이거는 누구 거다 하는 것만 명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미나 하시는 분이 조금 많으신데 요즘 현대 미나가 유행이더만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저는 미나를 한 12년쯤 했었어요. 네. 그냥 그림에 미나가 들어가 미나를 알아야 또 내가 그림에 넣으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미나적인 그림이 많이 들어가요. 뭐 자기식으로 내 식으로 표현해라. 우리 김선희 선생님 표에 뭐 이런 작품 하듯이 누가 봐도.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